일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5번 볼까요? 25번에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는 그래서 25번 나와 있는데 문항 5번입니다. 5번 이제 보시면 전환공도대 관리인에 관련해서 이제 관리구역 재정신고에 관한 부분인데 재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합니까? 이제서 지문은 입조자 등의 10분의 3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해서 25번에 문항 5번 X. 자, 26번. 26번은 보면 임대주택 법령상에 나와 있는 관련해서 임대주택 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항 4번입니다. 4번을 보면 이 조정실정사항 관련해서 분양 전환 가격과 분양 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조정인의 조정신청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26번에 지금 문항 4번에 잠깐 보시면 4번에 여기 이제 분양 전환 승인, 분양 전환 가격과 분양 전환 승인입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 가격, 분양 전환 가격하고 그리고 분양 전환 승인에 관한 두 가지가 되는데 분양 전환 가격과 분양 전환 승인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조정신청사항에 해당이 되냐를 물어봤던 부분으로서 이 분양 전환 가격은 조정신청사항에 해당이 됩니다만 뭐는 해당이 안 되죠. 이 분양 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조정신청사항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라고 해서 문항은 하나 지문 정리할까요? 27번. 관리조건의 동의 관련해서 그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문항 3번입니다. 3번에 가보니까 장애인 보호조건을 포함한 가축사유로 됐는데 이 가축사유에서 뭐는 이제 법에서 좀 제외하게 됐냐면 장애인 보호조건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호조건을 제외한 가축사육 또는 이제 방송시설 사용 행위는 이제 보면 주체 동의사항인데 여기서는 장애인 보호조건을 포함이 아니라 포함이란 지문이 틀렸죠. 그래서 장애인 보호조건을 세대에서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주체 동의사항에서 장애인 보호견에 대해서만큼은 제외하고 있더라. 그래서 27번에 문항 3번, 28번. 28번은 보면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변경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문항 1번 볼까요? 1번은 관련 서식 플러스 서류를 첨부해서 30일 이내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한다고 그래서 제출에 관한 그 시점 15일과 제출 전에 기관명의 주택관리 단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자가 지금 틀렸습니다. 일자가 15일이 여기 30일이 아니라 며칠로 15일로 수정을 해서 1번에 30일 이내 관련 서류 첨부 주택관리 단체에게 제출합니다라고 해서 28번에 1번 하나 체크. 29번. 29번은 이제 보시면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다. 이제 그래서 29번 나와 있네요. 29번. 29번은 이제 보시면 자치관리시 관련 선임된 소장이 결혼이 발생해서 어떤 조치할 거냐 해서 문항 4번에 가보니까 관리소 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새로운 소장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29번에 지금 문항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보시면 관리 방식에 따라 소장을 선임 배치가 좀 다른데 이제 4번은 여기는 이 4번의 관리 방식은 여기는 무슨 관리 좀 정하고 여기는 자치관리입니다. 자치관리. 그래서 자치관리 방식인 경우하고 위탁관리 방식인 경우에 따라서 소장, 재선임, 재배치가 좀 달라지는데 현재 29번 전체에는 지금 자치관리 관련한 부분의 문항을 물었던 것으로서 자치관리 시 그 선임된 소장이 그만뒀다. 그러면 결혼이라면 며칠이내 재선임을 할까가 자치관리 일자는 며칠인가요? 30일 이내 재선임하게 돼 있고요. 자, 위탁관리 경우라면 이것도 이 현장 배치된 소장에 이제 보면 여기는 결혼이 발생했다. 재배치는 주택관리사 등을 다시 주택관리업자가 며칠 이내 재배치하나요? 15일 이내 재배치합니다. 그래서 30하고 15일 해서 4번은 15를 얼마로 바꿔야 되나요? 30으로 수정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29번, 4번, 30번. 30번은 혼합주택단지 이제 관리 관련해서 이 공동결정상 기술된 1번부터 5번 중에 공동결정상에 해당하지 그 사항을 옳지 않은 걸 물었던 지문에 문항 2번입니다.
2번에 이제 가시면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재선정에 관한 것도 서로 간에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에 들어가냐를 물었던 부분으로서 선정은 해당이 되는데 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재선정의 절차는 서로 간의 공동 결정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틀리죠. 그래서 30번에 2번 체크. 31번 입주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이제 그래서 31번에 자 문항 2번 가볼까요? 2번은 이제 보시면 사용자는 동별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예,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꼭 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단서 규정에 따라 현재 기술된 입주자인 동별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등이 아닌 전체 입주자입니다. 이때 다만에 따른 단서에 따른 이 회장 선출에 관한 권리는 사용자가 배제된 누구만 갖는 권리일까요? 입주자만 갖는 권리로서 여기는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회장으로 이때는 선출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본문의 단서에 따른 경우가 뭐 할 수 있다? 선출될 수가 있죠. 그래서 문항 31번 2번 하나 체크하고요. 자, 32번. 주택관리상 결격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32번의 문항 4번입니다. 4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서 유예 기간 중이죠. 32번에 지금 문항 4번에 32번에 4번인데 32번에 지금 문항 4번에 가면 여기는 지문에 유예 기간 중. 그래서 여기는 유예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 중이면 된다는데 유예 기간 중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도 일단 결격사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와 같이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몇 년의 경과 규정을 주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유예 기간 중이면 안 되는 거더라. 그럼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도 결격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종료가 되면 몇 년의 단서 규정을 두는 건 더더욱이 안 되죠. 그래서 유예 기간 중이란 거 체크해서 문항 4번 확인합니다. 33번. 33번은 동별 대표자 선출 관련해서 지문의 33번 한번 볼까요? 자, 법령상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에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즉 33번의 질문은 누구를 물어봤더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없는에서 33번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기술된 1번부터 5번 중에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1번에 가볼까요? 1번은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난 사람, 여기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인데 2년이 지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33번에 1번 하나 틀렸죠. 그래서 연수도는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꼭 지문 끝에 2년이 지난 사람이 아니라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문항에 좀 더 틀리게 되죠. 그래서 33번 1번 여기 이제 첨부된 그 해설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11가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상실에 관한 사유 11가지 사유 한번 꼭 정리를 해 놓으실까요? 34번입니다. 자,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 이제 그래서 34번에 2번. 지문은 자, 문항 2번으로 가죠. 재고용에 관한 지문인데 자,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여기는 연수가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해야 될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그래서 우선 재고용에 관한 연수는 2년이 아니라 이거를 3으로 수정을 하셔야 맞습니다. 34번 정리. 35번. 자, 35번 이행강제금에 관한 부분에 정리 35번 잠깐 볼까요? 자, 이행강제금에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는 그래서 문항 35번에 1번, 35번 1번입니다. 일단 35번에 기술된 문항 중에 동그란 1번 이행강제금 금액에 관한 규정에 문항 1번에 가봤더니 지문은 자, 위원회는 고제명령을 받은 이행기한까지 고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금액이 지금 상향 조정이 돼서 금액이 2천이 아니라 얼마로 이게 바뀌었는데 이제 금액이 여기가 3천만 원으로 금액이 개정이 돼서 이제 그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등등해서 금액 기준에서 얼마로 바뀌었다 이 부분이 2천에서 얼마로 3천으로 금액이 개정이 됐습니다. 해서 1번 하나 봐주시고요. 네, 관련한 지문에 2번에 가보니까 그러면 이 3천만 원 이하 이행 강제는 부과하게 되는 이걸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 30일 전까지 이행 강제무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줍니다. 2번 하고요. 자, 4번 가볼까요? 자, 그럼 이 돈은 이거는 이행 강제금은 계속해서 이거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규정을 정해서 4번에 매년 2배의 범위에서 이거를 반복 부과 징수하는데 연수는 몇 년을 초과 부과 징수할 수 없대. 이거를 2년을 초과하여 부과 징수하지 못합니다라고 해서 4번에 그 횟수하고 연수도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5번. 5번에 숫자는 아니지만 지문 한번 여기다 확인하실 필요가 5번에 가보니까 위원회는 고제명령을 받은 자가 고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는 부과하지 아니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이제 이 징수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징수는 내야 될 돈이죠. 그래서 징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5번까지 정리. 36번. 여기 근로자 퇴직금이나 보장법상 퇴직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술된 지문과 관련했을 때 자, 문항 2번입니다. 퇴직금의 시효에 관한 권리 행사 연수를 물었던 부분으로서 연수는 지금 보시면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 한다고 그랬는데 시효는 지금 1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제 그래서 36번에서 1번에 시효에 관한 기간을 연수를 1년을 3년으로 하나 수정을 해서 문항을 정리해 봐 주시고요. 임금에 관한 규정에서 3번 하나만 좀 더 볼까요? 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다. 그래서 여기 1년 31분 무슨 임금을 평균 임금을 해서 숫자하고 용어 좀 체크 확인해 주시고요. 37번. 여기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37번에 나와 있는 문항 1번부터 5번 중에 자, 문항 3번을 볼까요? 자,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를 자체 관리하려면 37번에 5번, 37번에 자, 문항 3번 잠깐 볼까요? 37번에 지금 문항의 3번은 임대사업자가 수술하는 관리를 이제 임대주택법상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이거를 자체 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그 지문 전에 먼저 용어 하나만 좀 정리하고 들어가면 자체 관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스스로 관리하겠다. 그게 무슨 관리? 이게 자체 관리입니다. 수술하는 관리로 자체 관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자체 관리는 이제 절차를 하나 더 거치게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냐라고 이제 지문에 가보니까 자체 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절차상의 요건은 자체 관리 시는 플러스 이 관련 법에 따른 관련 서류를 갖춰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무슨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인가를 받게 돼. 인가인데 저기는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의 지문에 용어 하나 수정해 주시고요. 38번. 38번은 장기수원 계획과 장기수원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 이제 그래서 1번부터 해서 문항 5번까지 중에 38번의 1번. 1번은 지금 장기수원 계획 관련해서 이걸 인계에 관한 절차입니다. 인계에 관한 절차인데 자, 일단 1번에 가볼까요? 자, 300세에 대한 공동체를 건설 공급하는 사업 주체는 그 공동체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용을 수립하여 해당 공동체에게 관리 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8번에 지금 인계 절차인데 일단 뭐 세대수 규정들 일단 한번 확인하시길 때 인계 절차는 여기는 누가 그 수립합니까? 일단 수립을 사업주체가 수립했다면 사업주체 수립합니다. 그럼 사업주체 수립하던 이 계획을 사업주체가 인계합니다. 인계하는 건 이제 보시면 관리주체가 맞는데 일단 관리주체 전에
관리 주체 전에 일단 누구를 통해서 주체로 넘어가게 되를 사용 검사권자입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권자에게 누가 사업 주체가 제출한다면 이 넘겨받은 사용 검사권이 그걸 누구에게를 그 해당 공동체를 누구에게 관리 주체에게 넘어가는 데서 여러분이 일단 이 인계에 관한 절차상의 순서는 사업 주체 사용 검사권자를 거쳐서 관리 주체를 해서 넘어가는 거고요. 혹시 요 두 번째 이 중간 경로에 관한 것은 혹시 쓰는 주관식의 문항을 물어봐도 이거를 사용 검사권으로 쓰시는 거 좀 주의하셔서 경로 1번 정리할까요? 자, 39번. 예, 주택법상 리모델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39번 나와 있는데 5번. 5번에 가보니까 수직 중층 리모델링에 관련된 그 요건 중에 그 층수 규정과 관련했을 때 자,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층수는 지금 다 보시면 대상에 되는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여기는 3계층까지죠. 그래서 39번에 5번 하나만 좀 보완해 설명 한번 드려볼까. 5번입니다. 5번에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몇 층 이상인데 현재 나와 있는 대로 두 가지로 나눠 볼까요? 나누어서 보신 대로 건물의 층수가 15층 이상, 15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15층 이상인 경우하고 여러분이 14층 이하로 두 개로 나누어서 보셨을 때 자, 수직 중수를 하고는 그 건물의 층수가 몇 층, 15층 이상이면 일단 몇 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 건물의 건축물의 3개층까지를 올려 수직 중수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럼 14층이 하면 이거는 몇 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를 2개층까지 그래서 2개층을 증축할 수 있다. 그래서 39번, 5번에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이 하면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항을 정리해서 5번 확인하시고요. 40번. 40번은 보시면 다음과 같은 급소 설비에서 양수 펌프 관련 동력을 물었죠. 그래서 동력은 몇 킬로와트입니까? 그래서 조건은 양수량은 2,400리터 퍼 미닛이고요. 효율은 70%이고 양정은 얼마입니까? 9m입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러면 40번 여러분 가장 기본적 40번에 보면 축동률 계산은 가장 기본적이고 정형화된 문제 중에 하나. 꼭 이 문제 정형화된다는 것은 꼭 이 문제가 이 외에도 출제를 되지만 가장 정형화된 기본 문제가 현재 주어지는 40번 이와 같은 조건을 고려해서 뭐 하세요? 축동력을 구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축동력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계산식을 기억하죠. 이 분자 분모, 이 축동력과 이 분자 분모와 간에 어떤 식이 들어가는지 기억하셨다고 한다면 여기는 뭐 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물의 밀도 그리고 양수량하고 전양정을 6120 곱하기 효율로 이거를 나누어서 이제 축동력 값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물의 밀도는 여러분이 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얼마를 기본적으로 얼마인가요? 1000kg per 세제곱미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000을 넣으시면 되고요. 자, 양수량은 여러분 양수량은 단위가 어떻게 돼요? 양수량은 세제곱미터 per 미닛이죠. 근데 주어지는 조건을 가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조건을 가보니까 이게 양수량의 단위가 2,400리터 per 미닛이다. 그러면 지금 단위를 그럼 여러분이 단위를 2,400리터를 뭘로 바꿔줍니까? 세제곱미터로 바꿔야 돼. 그러면 현재 여기는 2,400을 그대로 들어갈 게 아니라 2,400을 여기를 얼마로 여기를 나눠주는 여기를 2,400을 얼마로 나누어야 이거를 1,000으로 나누어야 뭐가 리터가 뭘로 세제곱미터로 바뀌기 때문에 2,400을 나눠서 1,000으로 나누면 2.4가 돼요. 2.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보면 특히 이 축동력을 구하는 문제 여러분 보시면 그 중에 보시면 여기 양수량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양수량의 단위는 꼭 주의하셔서 주어지는 단위가 무엇인지 이게 세제곱미터 per 미닛이면 그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주어지는 조건은 뭐였어요? 2,400 리터 per 미닛이니까 리터를 뭘로 바꿔야 돼요? 세제곱미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1000으로 나눠서 그 값을 들어간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양정은 지금 얼마를 줬습니까? 조건에 가보니까 양정은 9m죠. 그래서 양정은 9m고요. 6120의 곱하기 효율은 지금 70이니까 0.7을 곱하게 되면 이제 구하던 축동력 값을 구하는 문제. 그래서 축동력을 볼 때 이제 주어지는 조건 중에 단위 변환의 가장 정형화된 기초적인 부분이고 가장 변환에 관한 걸 주는 게 양수량의 단위가 여러분 꼭 이게 세제곱미터 per 미닛이 맞는가 꼭 확인하셔서 체크 정리하시게 되면
5.04kW다 해서 정답은 3번 확인할 수 있네요. 41번. 자, 41번은 이 하자심사 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기술된 총 5개 문항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던 질문의 문항 1번이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몇 명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까? 여기는 50명이 아니라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지. 이제 이 부분도 좀 개정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25회 시험 때 바뀌었던 부분을 한번 수치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물었던 부분으로서 60명 이내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라고 해서 41번 정리. 42번은 이제 보시면 관련 규칙상 30세대 신축 공동택 등의 기계환기 설비 설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관련 규정 중에 여기는 1번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 표준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50% 이상입니까? 이제 계수법인데 측정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여기는 지금 50이 아니라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요? 60% 이상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숫자 50을 얼마? 60으로 수정해서 42번 정리. 43번은 이제 보시면 연결 송수관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43번은 그 기술된 이 관련 지문에 동그라미 3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연결 송수관 설비냐 송수구에 관한 설치 높이가 되는데 송수구 설치 높이는 0.8에서 1.5m가 아니죠. 여기는 얼마가 되죠? 0.5에서 1m 사이의 이하 위치에 설치해야 맞는 거지. 설치 높이 규정이 문항 43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설치 높이 규정 하나 수정하시고요. 44번은 지금 다 보니까 규정상 공동대 세대당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일 때 각 세대에 설치할 전기세의 최소 용량은 얼마입니까? 이건 계산 문제라고 좀 보긴 그렇죠. 그래서 44번은 계산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관련 각 세대별로 설치된 전기 용량을 여러분이 이 용량에 관련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관련 여러분이 뭘 기억합니까? 법령 기준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거를 이해하고 계신가를 수치화해서 단순히 좀 바꿔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는 얼마를 줬습니까? 면적이 얼마더라? 여기는 10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법령에서 이걸 어떻게 법령에 이걸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자, 세대별로 기본 몇 킬로와트를 공급하냐? 세대별로 기본 몇 킬로와트를 공급합니까? 3킬로와트를 공급합니다. 기본 세대별 3킬로와트를 공급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3킬로와트라는 건 이 세대 내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용 면적이 얼마를 넘어갑니까?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 규정에 따라 용량을 추가하게 되는데 그 추가되는 용량 기준이 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면 초과 몇 제곱미터마다 초과 10제곱미터마다 얼마를 더합니까? 여기를 0.5kW를 더한 값 이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령은 기본적으로 세대별로 몇 킬로와트 최소 용량입니까? 3kW고요. 초과 10제곱미터마다 얼마? 0.5kW를 더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는 지금 지문에 기본으로 몇 킬로와트? 3kW입니다. 그러면 초과 지금 몇 제곱미터가 여기 추가됐을까요? 그러면 초과 20제곱미터가 초과됐죠. 그럼 여기는 40제곱미터. 그러면 40이면 지금 10제곱미터 얼마를 더하고 그랬으니까 0.5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40제곱미터면 몇 킬로와트가 추가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몇 킬로와트가 2킬로와트가 추가돼. 2킬로 추가돼서 얼마가 되죠? 여기는 그러면 여기 5킬로와트 용량이 전기를 공급하죠. 그래서 문항 중에 지금 가보시면 지금 5번에 5.0이라는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 이제 해설에 지금 여기 이 관련 법령에 관한 지문을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해설에 관한 지문을 보시되 해설 지금 기술된 지문대로 보셨을 때는 그 중에 기본 몇 킬로와트 3이라는 숫자하고 초과 몇 제곱미터 10이라는 숫자하고 얼마를 더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는 현재 여기 객관식으로 이 지문에 따른 구체적인 이 세대 면적을 주고 몇 킬로와트를 물었던 지문인데 혹 이 지문을 좀 전환을 해서 뭘 물어보더라. 이 숫자 관련 3이나 10이나 0.5를 물어보는 것도 한번 주의하셔서 가볍게 숫자 쓰기도 좀 연습을 해 놓으시자 해서 44번 정리하고요. 45번. 자, 45번은 보시면 급탕 설비 저장 탱크에서
온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항 2번에 서모스테이시죠. 그래서 명칭은 주어지는 명칭 중에 나와 있는 2번에 서모스테이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46번. 자,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 계량기와 입상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문항은 기술된 문항 중에 4번으로 가볼까요? 1, 2, 3번은 가스 계량기 관련 지문을 기술해 놓은 거고요. 4번, 5번은 입상관하고 입상관의 밸브를 기술한 것으로서 문항은 4번에 입상관과 그 화기 사이 지금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 관련해서 두 번째 줄에 우회 거리 몇 메타를 띄웁니까? 1.5m가 아니라 2m 이상으로 이격을 합니다라고 해서 46번에 문항 4번 체크 수정 하나 봐주시고요. 자, 47번. 전기난방과 온수난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문항은 이 기술된 문항 중에서 자, 전기난방은 난방부하에 따른 실내 방열량 조절이 쉽다. 전기난방은 고온 고압이죠. 그러니까 뭐가 힘들죠? 온도 여기서 이제 말하는 방열량 조절이 방열량 조절이라는 이야기는 온도 조절의 개념하고 좀 같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고온 고압이다 보니까 뭐가 쉽지 않더라. 온도 조절이 쉽지 않죠. 그 표현을 달리 뭐라고 물었대 이거를 실내 방열량 조절이 쉽다가 아니라 실내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가 나와야 맞겠죠. 그래서 47번에 문항 2번 하나 체크. 48번. 자,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합성 수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 합성 수지관에 관한 특징에 관한 기술이 되어 있는 것 중에 1번 기계적 충격이 강합니까? 아니죠.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열적 그 취약, 열의 취약하고 또 뭐예요? 기계적 강도에 약하죠. 그래서 1번에 기술된 기계적 강도, 기계적 충격이 강하다가 이제 기계적 충격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48번에 문항 1번 하나 체크하시면서 특징 정리를 함으로써 48번까지 이제 해서 객관식 좀 정리를 하고요. 주관식으로 가서 65번부터 간단히 한번 몇 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5번입니다. 주택법상 무슨 주택이다? 소형 주택입니다. 소형 주택. 소형 주택은 기존에 보면 원룸형 주택이라는 용어 자체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소형 주택이라는 걸 일단 보시면 여러분이 원룸형 주택이 무슨 용어로 바뀌었다? 소형 주택으로 바뀌었고요. 이 관련 기준도 지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5번 지금 현재 그 기술된 가에서부터 마까지 관련된 소형 주택 갖춰야 할 요건들을 보시면 기존에 보면 이 원룸형 주택에 있을 때 관련 기준보다는 조금 더 고대 세분해서 규정을 나눠놨기 때문에 현재 65번은 여러분이 원룸형 주택의 기준 출제비는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개정이 된 지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소형 주택 관련해서 관련 용어도 물론 용어도 중요하지만 관련 이 기술 기준 이 관련 갖춰야 할 기준에 관한 요건까지 꼭 정리를 잘 해두실 부분으로서 여기는 지금 기입형에 관련된 그 기역리은 디귿에 따른 세개 관련 숫자를 가로 기입형으로 줘놓고서 들어갈 숫자를 쓰시는 걸 물었던 지문으로서 이제 가번에 들어갈 면적은 얼마 이하인가? 여기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 다음에 답은 주거 전용 면적이 답번에 들어갈 니은의 숫자는 얼마가 들어가죠?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그리고 라번은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등 규정에 따라서 지문에 가보셨을 때 침실이 2개 이상의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 D급분의 1을 초과된다 그래서 이때 D급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들어가죠? 3이. 그래서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래서 숫자는 60, 33을 쓰시는 지문 하나 확인하고요. 66번. 66번에 이제 보시면 의무 관리된 공동체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법에 지금 박스에 가보시면 이 공동체 관련된 용어에 관한 정의와 그 분류에 관한 총 5가지 가에서부터 마에 관련된 규모 5가지 공동체 규모 중에 그 중에 마지막 마번에 관련된 이 공동체 규모에 관한 숫자 중에 하나를 가로 기입형으로 정리하고서 쓰는 문항으로서 자, 문항 마지막에 마번 잠깐 볼까요? 자, 과목부터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택 중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기역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기억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3분의 기억이라는 것은 2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입니다라고 해서 66번 지문 하나 체크하시고요. 67번. 67번은 동별 대표자 임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가보니까 임기는 기억을 한다 그래서 연수 2년이죠. 2년은 연수 하나 쓰시는 부분 하나 확인하고요. 68번. 68번은 지금 민간 임대주택 관련한 이 임대주택법상에 이제 관련 1, 2, 3에 따른 세 가지 관련 지문을 주고서 그 중에서 구체적인 하위 법령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2와 3에 관련된 지문의 용어와 숫자를 가지고 쓰시는 부분으로서 이제 두 번째 2번으로 가보죠. 1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들은 준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문항 1번 이제 법령 규정에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도 해당이 되고요. 문제로 물었던 것은 두 번째입니다.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의 기억은 오피스텔이 들어가죠. 오피스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문에 그러면 오피스텔이 지금 민간 임대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갖출 요건은 기역과 니은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갖출 요건 중에 기역번의 전용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입니까? 여기는 니은에 들어갈 숫자가 여기다 보시면 기존에 80이었던 게 120으로 개정이 돼서 12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기역의 2번에 기역과 니은의 요건을 갖춘 뭐가 오피스텔도 민간 임대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2번 정리하고요. 3번에 이제 가보니까 지금 문항 지문 1번에서 대통령령으로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기술된 무슨 주택을 말합니까? 건축법 시행령의 무슨 주택일까요? 이것에 다가구 주택이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으로서 등등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기입형으로서는 오피스텔 120 다가구 주택을 쓰시는 69번. 최저임금법상 법령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라고 해서 지문은 지금 두 가지를 위반했다. 위반상을 보니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이후로 정도의 임금 수준을 낮춘 자는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은 병과입니다. 병과. 69번에 그럼 병과라는 이야기는 69번에 병과다. 그러면 병과라는 이야기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 징역은 3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병과란 건 엔드 개념.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의 벌금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면 그때는 징역 벌금을 뭐 할 수 있다. 병과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더라. 그래서 병과란 용어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69번. 자, 70번. 자,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에 관한 내용입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근데 그 급여 중에 하나 이제 기억은 해서 기억린 디귿에 관한 지문에 관련해서 지문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지문 보시면 여기는 휴업급여입니다. 휴업 일단 여기는 기억린 디귿에서 기억과 니은 용어 두 가지하고 그리고 디귿은 지급받은 일자에 관한 부분으로서 영어로 한번 영어 숫자 넣어서 한번 전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기억부터 넣어서 휴업급여는 업무상사로 부상을 당한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일일당 지급액은 니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을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디귿이라고 해서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휴업급여 평균 임금 3을 쓰시는 것도 꼭 정리하지만 문제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두 번째 니은 다음에 나와 있는 100분의 70도 밑줄을 꼭 그어 놓으실까요? 그래서 100분의 70이라는 용어도 꼭 밑줄 그어서 숫자는 현재 물어본 지문은 아니지만 100분의 70하고 물어봤던 3이라는 숫자 두 가지를 정리하시고 71번. 규칙상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1번부터 지금 1번부터 1, 2, 3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1번은 그 설치 개소에 관한 부분에 개소 하나, 2번은
이 해상도 관련 지문 하나, 그리고 3번은 그 설치 예외적으로 이 모니터 수와 카메라 수가 같지 않아도 되는 규정의 일부 관련 지문에 가번에 관한 지문을 물었던 것으로서 1번의 설치 개소는 지금 하나 빠진 게 뭐가 들어가야 되죠? 승강기죠. 그래서 승강기 어린 놀이터 각동의 출입구마다 카메라 설치합니다. 그럼 니은에 들어갈 이 숫자, 이 카메라 해상도는 얼마 이상이 된가요? 130만 화소에서 130 쓰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이제 카메라 수와 녹화 모니터, 이 모니터 수가 같지 않아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가번에 나와 있는 최소 대각선 방향 크기는 최소 몇 인치 이상이 돼야 되나요? 4인치 이상이 되는 에서 문항 3번의 숫자 4까지 이제 해서 승강기 134 체크하시고 72번 자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라고 그래서 기억의 숫자와 니은의 구분관리 관련 세대수 가는 부분으로서 누가 이거를 제안합니까? 기억번에 이토대비 회의 그리고 이 구분 관련 최소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되나요? 니은번에 들어갈 세대수 얼마? 300이란 500이란 숫자가 그래서 72번에 이토대비 회의 500 숫자 해서 영어 숫자 쓰시는 부분이고요. 73번 73번에 전기사업법령상 용어정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용어를 쓰는 부분으로서 이제 이 전기사업법상 전압은 세 가지죠. 저압, 고압, 특고압인데 여기는 저압에 있어서 기역에서는 1500V 이하의 전압을 니은에 있어서는 1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그래서 1500은 그럼 여러분이 저압은 두 가지 중 하나죠. 직류 아니면 교류가 되는데 1500은 직류, 교류, 직류죠. 그럼 1000은 뭐가 될까요? 교류. 그래서 기역은 직류, 니은은 교류 해서 73번 정리. 74번. 74번은 이제 보시면 이 관련 규칙에 정하고 있는 환기 설비 설치 기준에 따른 시간당 환기 횟수하고 1, 2에 따른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에 해당되는 세대수 규정에 따른 기역 내에 들어갈 숫자를 물었던 것으로서 시간당 횟수는 기역이 얼마가 되죠? 0.5를 그리고 1, 2에 따른 공동택이나 주상복합 건축물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30세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74번의 숫자 두 가지하고 75번. 75번을 보시면 그 주택건설 기둥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가로 안에 들어가게 될 주민공동 설치 관련해서 세대수별에 따라 1번 1회 150세대 이상, 2번 300세대 이상, 그리고 3번에 나와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택에 있어서 주민공동시설 중에 설치돼야 할 대상 시설을 물었던 지문으로서 지금 기역에 들어갈 세대 그 대상 시설은 뭘 들어갈까요? 75번은 여기는 다 함께 돌봄센터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75번 영어 쓰기 하나 체크. 76번. 76번 계측기에 관한 용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 기역이란 해서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에서 대기압 이상 이하 모두 측정할 수 있다. 그걸 뭐라? 연성계죠. 그래서 76번은 연성계를 쓰시는 문제. 77번. 77번이었죠. 이 수도법상 저소도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서 용어 두 가지와 그리고 숫자를 쓰시는 그래서 1번은 지금 저수조 관련해서 모래 수조에는 뭘 설치합니까? 기역은 원료관을. 그리고 2번 소화용수가 저수 역류되는 방지역에 뭘 설치합니까? 니은에는 역류 방지 장치입니다. 그래서 77번의 그 두 번째 77번 여러분이 니은번에 들어갈 요 지문에 쓰실 때 여기는 꼭 주의할 게 간혹 역류 방지기라고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정확히 여기를 역류 방지 장치에서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원료관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 꼭 실수하실 수 있는 게 또 이 니은에 관련된 소화용수가 저수 역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 방지 장치에서 77번 체크하시고요. 마지막 경사 관련해서 보시면 디귿자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되죠?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의 배치를 쉬운 구조로 합니다. 그래서 77번에 3번 체크하실까요? 3번 100이라는 숫자 쓰시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78번.
자, 78번은 지금 보시면 그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실내공기질 측정 물질이 나열되는데 그 물질 중에 하나를 이제 기입형으로서 폼 알데하이드에서부터 라돈까지 중에 기역이라는 데서 하나 빠진 거를 쓰는 문제죠. 그래서 78번은 그 7가지 실내공기질 측정 물질 중에 이제 기역에 들어갈 것은 톨루엔을 쓰시는 문제 지문으로서 톨루엔 쓰시는 지문 체크 정리하고 79번 자체 점검에 관한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지문에 자체 점검의 결과에 따라 3가지 그 상태로 구분해서 양호, 주의 관찰 또는 기역이다. 여기는 기역은 긴급 수리입니다. 긴급 수리로 구분하여 관리 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 주체는 자체 점검 결과 자체 점검 결과를 점검 후 며칠 이내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일이죠. 그래서 79번 그 중에 숫자 중에 있는 보면 10일 이내 여기도 5일 이내 입력하는 규정 여기가 10월에 여기도 개정이 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79번은 그 상태 여기는 긴급 수리만 물었지만 여러분들 그 앞에 나와 있는 2가지 양호, 주의 관찰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상태는 3가지로 구분해서 양호, 주의 관찰, 긴급 수리까지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서 3가지 꼭 구분하시고 여기는 10일 이내 입력합니다. 해서 79번. 자, 80번. 여기는 흡수식 냉동에 관한 설명이 된다. 그래서 지문에 여기는 흡수식 냉동의 구성 요소 관련해서 증발기, 기역, 재생, 응축기 4가지 주요 요소별 장치로 구성되며 냉매로는 물이 이용된다. 그래서 그 4가지 구성 요소 중에 하나를 가로 기입형으로 물어놓고 여기를 물었죠. 그래서 여기는 80번은 그 구성 요소 하나 빠졌던 여기 흡수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 응축기라는 점. 그래서 여기서 물었던 건 흡수기를 여러분에게 물어봤지만 혹시 그 이외로 증발기, 재생기, 응축기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흡수기를 포함한 이 4가지 구성 요소 관련한 부분은 증발기부터 해서 응축기까지 꼭 하나 주의하시고요. 냉매는 물을 쓰죠. 그래서 냉매로는 물이 이용된다 해서 80번은 용어 하나 흡수기를 쓰는 문제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